지금부터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반대 의료공박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촉구 환자단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약속이 난 듯이 지금 현재의 일련의 의료공백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의료계의 주장은 약속이 난 듯이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그런 반면에 환자단체의 요구에는 무관심하고 추진도 지지부진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의료공박 사태의 책임자인 전공의와 의사에게서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좀 내용이 깁니다. 발언 3명과 저희 기자회견 낭독으로, 그리고 사진 촬영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기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동결 발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 학장들과 의대가 설치된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 인원을 원래대로 2,000명 정원된 5,058명으로 확정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교육부의 조건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정원 동결 발표가 정부의 의사인력 정원 정책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의사인력 정원과 의료개혁으로 붕괴된 필수 의료 지원을 살리겠다고 약속해 환자는 지난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이라는 의료공백 사태에도 지금까지 버티며 견뎌왔고, 정부가 의료계에게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 기간인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3조 5,424억 원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작년 8월 30일 의료계획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만 매년 3조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의료계획 2차 실행 방안에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1차 의료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은 환자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런 상황에 의사인력 정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정부의 행보가 당혹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환자와 국민은 0명과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한치 양보 없는 숫자 싸움으로 지난 1년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어왔고, 의료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천문학적인 보험료와 건강보험료와 세금까지 부담했습니다. 정원된 의대 정원만큼의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도록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 고통과 그 피해를 참았고 재정 부담도 감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1년 만에 의사인력 정원 정책을 사실상 중단하는 정부의 발표를 보며 우리 환자와 국민은 무력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정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환자와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보아도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의료개혁을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그런 만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2월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에 반대해 전공의 약 1만 명이 집단 사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질환에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환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중증 질환 환자들과 응급 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급해진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복귀를
위한 특혜성 조치를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공의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 전공의 집단 행동에 매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매번 한 발 물러서거나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3번이나 거짓말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속인 양치기 소년 비유처럼 이제 누구도 보건복지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같은 양치기 소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의사인력 정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또 한 발 물러나니까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은 의료개혁 백지화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예, 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법안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기스트환우의 대표 양현정입니다. 정부와 함께 지난 1년 이상의 의료 공백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의료계의 요구에는 정부와 국회가 약속이나 한 듯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반면에 환자단체의 요구에는 무관심하고 추진도 지지부진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도 이제는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자인 전공의와 의사에게서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의료 공백으로 피해본 환자가 입증에 부담 없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표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과 환자 중심의 투병 및 권익 증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대표 발의한 환자 기본 법안을 국회는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한 의료 인력 추계를 위해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관련 보건 의료 기본법 개정안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 인력 수급 지원에 관련 보건의료법 개정안도 후속 절차를 진행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의료 인력을 추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1년 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과 그에 따른 환자의 의료 공백 사태 피해를 하루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추진했을 때도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했고 당시 의료 공백으로 응급 환자 사망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환자단체는 국회의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과 같은 필수 유지 의료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를 요청했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습니다. 만약 2020년 발의된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면 2024년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22대 국회에서 이제라도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에 따른 발표에 따른 저희 환자단체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로 도입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관련해 현재 경상의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면 의료분쟁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상의 의료사고를 포함하는 개정안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관련 입법에는 저희 환자단체연합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형사처벌 특례는 반대합니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려면 경상의 의료사고에서처럼 피해자나 유족의 손해배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상황을 얘기하는 팩트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오는 2025년 3월 발표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3년부터 2018년 연평균 의사 기소 건수가 754.8건이 실제 수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미 다른 직종보다 직업의 특성상 더 많은 형사처벌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에게 적용되는 형사특례는 응급의료법 제63조에 의해 응급의료사고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면 특혜가 적용되고 있고, 경상의 의료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특례,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변호가 취소되지 않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의사들은 이미 이런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형사처벌 면역 특례까지 더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체계에 맞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사고를 판단할 때 중과실과 단순과실로 구분하는 방식을 도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 형법 체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직종과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 유무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형법 체계에 맞게 업무상 과실 유무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과실의 범위를 작년 공청회 때 발표한 것처럼 의료법상 범죄 행위와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행위 등 12개의 유형으로 한정하고, 이렇게 이외의 모든 과실은 단순 과실로 분류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사처벌 기준을 의료계에 유리하게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형법 체계에 맞게 업무상 과실의 유무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중과실이 아닌 업무상 과실 유무를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 과실이 있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안 하고, 반대로 업무 과실이 없을 때만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합니다. 사망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유족 전원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포기할 권리는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는 일신 전속적 권리입니다. 사망 의료사고까지 사인 간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면 국가의 형벌권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돈으로 보상하면 환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생명 멸시 분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소홀할 가능성도 매우 커집니다. 단순 과실로 인한 고위험 필수의료 사망사고에 대한 형 감면도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순 과실로 인한 고위험 필수의료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을 감면해주는 특례는 실제로 중형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형사처벌 특례 논의보다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의 증거 능력 폐지,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 센터 설치, 입증체미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이런 조치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본 환자 유족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형사처벌 특례가 아닌 환자 보호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자회견문, 환자교통과 피해는 외면하고 의료계 수건인 2026년 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을 발표한 정부를 규탄한다.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에 반대하고 국회에 환자 피해 구제와 의료공백 재발 방지 입법을 촉구한다. 1.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개선 방안 관련 환자단체의 입장. 환자단체연합회는 2024년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정문위원회에서 17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개선 방안 관련해 지난 3월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의 정책 토론에서 발표한 내용 중
소통, 신뢰 중심 문제 해결 직결 방안과 신속 충분한 배상을 위한 공적 배상 체계 강화 방안의 내용과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 방안의 내용과 방향성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로 도입된 의료분쟁조정법상 경상의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해 의료분쟁조정회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특례를 허용한 규정 제51조 제1항의 중상의 의료사고를 포함하는 개정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정부와 국회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관련 입법 추진에 환자단체연합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2. 의료계의 과도한 사법 리스크 주장 관련 팩트체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현황을 담은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고 2022년 11월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54.8건의 의사 기소가 있었고 2018년 연평균 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활동 의사수 대비 0.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기소 건수에 대한 진위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통해 2025년 3월까지 연도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고소 건수, 검사의 기소 건수, 법원의 형사재판 결과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경로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연평균 의사 기소 건수 754.8건은 시민사회와 여러 전문가의 반박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025년 3월 이번 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료계의 과도한 사법 리스크 주장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3. 다른 업무의 종사자에게 허용 안 되는 의사만을 위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관련 형사특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사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관련해 의사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 비해 더 많은 형사적 특례를 받고 있다. 의사는 응급의료에 의한 의료사고 시 중대한 과실이 없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상황이라면 형을 임의로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법상 특례가 적용된다.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경상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의료분쟁조정법상의 반의사 불법죄 특례도 적용된다. 의사도 공부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경우 몇 번을 반복해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의료법상 면허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법상으로도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련한 다른 업무 종사자에 비해 이미 3가지 특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관련 특혜를 받는 것은 과도하고 의정 활동으로 전공의 1만 명 이상이 의료 현장을 떠나 1년 이상 환자와 국민이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입는 상황에 국민정서상 시기상으로 용인될 수 없다. 4.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관련 중과실의 범위. 2024년 2월 29일 정부가 공청회 때 발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에서는 의료법상 범죄행위와 환자 안전법상 의무보고 대상인 12개 유형만 중과실로 규정해 그 외의 모든 과실을 단순과실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단순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형법 제268조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중과실치사상죄를 구분하면서 형벌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가 업무인 의료행위 중 의료사고를 내면 단순과실인지 중과실인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 고소하고 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재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진행된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사고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을 다시 단순 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해 중과실 중심으로 기소 재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 형법 체계와도 맞지 않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단체 연합회는 업무상 과실을 중과실과 단순 과실을 구분하는 것에 반대하고 중과실의 범위를 의료법상 범죄행위와 환자안전법상 의무보고 대상인 중요한 환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12개 유형만으로 한정해 그 외의 모든 과실을 단순 과실로 분류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5.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순과실 시 경찰의 의사소환조사 생략하고 검사 불기소 처분 특례 허용 여부. 의료계에서 의사들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의료사고를 내었는데도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는다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주장이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반박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러자 의료계에서는 형사고소를 당한 의사가 경찰에 자주 소환되어 범죄인 취급을 당하는 모욕을 겪고 장기간의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진료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개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불만을 고려해 의사의 경찰 소환 조사 불편과 신적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에서 151회 의료감정가 컨퍼런스를 통해 의사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업무상 과실이 없는 경우 의사를 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형사 절차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현재보다 강화된 의료감정 절차를 거치고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법조인이 참여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므로 충분히 사회적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내용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여부와 중과실 유무를 판단해 무과실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을 또다시 단순과실과 중과실로 분류하고 단순과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의료사고 결과도 경상해뿐만 아니라 사망을 제외한 중상해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무과실이 아닌 단순과실로 경상해와 중상해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형사처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환자단체 연합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형사고소를 당하면 피의자가 되어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사 절차다. 이를 의사에게만 범죄인 취급을 당하고 모욕당한다는 이유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특혜적 형사 절차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조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라는 공익을 고려해 의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을 우리나라 형법 체계와 달리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만 단순과실과 중과실로 분류하고 단순과실의 경우에는 의사소환 제도를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까지 허용하는 것은 위헌적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절대 허용될 수 없다. 6째, 사망 의료사고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특례 허용 여부. 사망 의료사고에 대해 유족 전원이 동의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에도 환자단체 연합회는 동의할 수 없다. 환자가 고위험 필수 의료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의사의 실수로 의료사고를 당해 사망하더라도 형사고소할 권리를 포기했을 거라고 추정하기 힘들고, 이러한 형사고소를 포기할 권리는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는 일신 전속적 권리이다.
사망 의료사고까지 사인 간 합의로 형사처벌을 연책해주면 국가형벌권이 무력화되고 금전으로 손해배상만 하면 환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환자 생명 경시 풍조가 생길 우려가 있고,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하지 않도록 의사가 적극적으로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소홀히 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7째, 단순 과실에 의한 고의원 필수 의료 관련 사망 의료 사고에 대한 형이 임의적 감면 특례 허용 여부. 단순 과실에 의한 고의원 필수 의료 관련 사망 의료 사고에 대해 유족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형이 임의적 감면 특혜를 허용하는 방안도 동의할 수 없다. 실제 고의원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중에서 의료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을 임의적 감면하는 특혜를 허용할 필요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8번째, 환자가 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사고 설명 의무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 유감 표시 증거 능력 배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모두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이처럼 유족이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사과받지 못하는 울분, 입증의 어려움, 고액의 소송 비용 부담을 해소해 주려는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입법적 노력에 대해 의료계는 계속 반대하며 가로막아 왔었다. 이러한 상황에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혜법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행보에 그 어떤 국회의원도 그 어떤 국민과 환자도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기피과 고위험 필수 의료 진료과보다 의료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미용 성형을 주로 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이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고위험 필수 의료 진료과보다 수입이 많고 당직 부담이 적으니까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지만 선택하는 것이다. 고위험 필수 의료 진료과 의사 중에서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적고 금고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고위험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동네 의원을 개원하지 않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소명감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무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을 공적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관련 제도와 입법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이 울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설명 의무,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 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 센터 설치, 입증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부터 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감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도 울분을 해소하며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2025년 3월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예, 이것으로 오늘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반대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촉구 환자단체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